중국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시스템조차도 지금 파산 위기에 가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 돼 있어요. 시진핑이 지 독재 권력을 점점 강화하던 때부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세계 금융위기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난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왜 실패한 일본 걸 따라가냐고요.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이 미국의 내옷을 죽이는 정책, 요거에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여파를 미국이 그대로 또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은 또 시스템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말로 미국 요즘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파업, 셧다운, 학자금, 고유가, 이 네 가지 큰 악재를 다 맞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엄청난 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맞는 건가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면 그런 충격은 얼마든지 흡수해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사소한 문제예요. 시스템 위기로 갈 그런 경제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흡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수면 아래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 중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이것들도 가세해서 미국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이 좀 어떤가요? 중국 경제도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를 뒤로 끌어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9년에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때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금융위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중국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부 통제경제 시스템이에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홍수가 몰려오고 있는데 통제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그 홍수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홍수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2020년에는 헝다그룹이 파산 사태에 직면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완다그룹이 파산 사태에 직면하고, 올해는 중국 부동산 1위 기업인 비구이안이 파산에 직면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 재원을 조달해주던 투자 신탁 회사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주금융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중주금융그룹의 산하기관인 중농 투자신탁회사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중국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시스템조차도 지금 파산 위기에 가 있어요. 통제경제체제라는 이 시스템으로 막아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홍수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댐은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무너져요.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좀비 기업들이에요. 회사는 있고 종업원도 있어요. 생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유지가 돼. 이게 좀비 기업이에요. 중앙정부 지원, 또 지방정부 지원을 통해서 혹은 국유 은행들 지원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좀비 기업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니까요. 헝다도 좀비 기업이에요. 완다 좀비 기업이에요. 비구이안도 지금 좀비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체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 돼 있어요. 배터리 관련 산업에서도 90%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화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 성장을 앞에서 이끌었던 이런 산업들에서 좀비 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냐고요. 물론 과거에 국유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좀비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유지하다가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국유기업들이 그랬는데 지금 국유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민영의 그 사기업들도 좀비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격은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걸 빨리 공개를 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내야 되는데 중국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진핑 독재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사실 세상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중국 경제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때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시진핑이 지 독재 권력을 점점 강화하던 때부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세계사를 옛날 아주 고대 역사부터 살펴보더라도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경제 변형이 일어났어요. 경제 활동이 보장되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번영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중국 시진핑 체제가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점점 더 강하게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세계 금융위기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소장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잖아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위기에 처해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의 이런 등등의 경제 체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튼튼해요. 또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 극복을 잘 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세계 최강이에요. 지금 중국 문이 사실상 닫히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도 어려워지지만 뭐 험한 정책 등도 있고 또 정책적인 어떤 차단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지금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1위 수출 시장이 그렇게 닫히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 수출 기업들 어떤 일을 했어요? 미국 시장을 제1 수출 시장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 경제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유럽에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했잖아요.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다른 데서 문을 열어요. 저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을 믿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자꾸만 실패한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특히 일본이 실패했던 고환율 정책. 일본 엔저 정책을 1990년 이래 지금까지 6번 펼쳤어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매번 실패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역사가 이미 증명했어요. 실패한 걸. 그러면 이거 당장 지금이라도 폐기해야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좀 답답한 일이지만 참 우리 정책 당국이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난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지금도 우리 환율은 1350원대로 고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때 900원도 깨졌어도 우리 수출은 잘 됐었고 또한 그 경상수 흑자도 계속 증가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해봐요. 그럼 수출 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거로도 안 돼요.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이런 일이 198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에 2번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이걸 증명을 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하고 아주 좁아요.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공했던 그 정책들을 보물처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공했던 정책을 폐기하냐고요. 1980년대 하반기에도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했더니 우리 성장률 11%까지 올라갔어요.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1%예요. 수출도 잘 됐고 경상수 적자도 계속 커졌어요. 200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대에도 그 환율이 2001년 1326원에서 2007년 10월 달에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47%가 올랐다고요. 근데 수출은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5배가 증가해요. 연평균 증가율 17%예요. 예년에 2배예요. 아이,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야지 왜 실패한 일본 걸 따라가냐고요. 우리가 왜 일본의 초장기 무려 30여 년에 걸친 저성장 그걸 초래한 정책을 우리가 답습을 하냐고요. 조금 답답해요. 사실은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하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감소해요. 경제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론을 바꿔야지. 우리 수출품들 다 명품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확실히 사실 소장님께서도 초기부터 계속 이 고환율 정책 이거를 계속 우려하셨잖아요. 근데 쉽사리 환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정부가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환율을. 최근에 그 우리 환율 1,300원대로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2달 후, 석 달 후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요. 그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해 왔으니까 두 개 합쳐질 거 아니에요. 환율은 폭등하죠. 그래서 1,350원대로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외환보유를 풀었어요. 그 1,350원대 더 낮추기 위해서.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또 난 우리 정부가 우리 환율을 자꾸만 엔화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일행당 9원이 깨지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 외환시장 개입하는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실패한 나라 그 환율에다 우리 그 환율을 거기다 맞추냐고요. 차라리 달러에다 맞추지. 그러면 지금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좀 필요한 건가요? 인위적인 인하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시장에다 맡기면 내려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계속해서 흑자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외환이 그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정부가 개입하자면 그게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그 잘못 믿는 것도 믿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했더니 두 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그런데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의 약 4배예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든 매출 총액이든 기준을 일치시켜주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어떤 때는 9%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수는 90%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90%에 달하는 내수가 어떤 경우에 확장이 되겠냐고요.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되겠어요? 내릴 때 확장이 되겠어요? 당연히 내릴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각종 시설재들 이것도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소비재는 물론이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야 내수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경기가 극단적으로 부진하잖아요. 이런 때는 내수를 먼저 확장을 시켜야 돼요. 재정 지출, 통화 증발 이걸 통해서 내수를 확장이 된다고요? 그런 사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 우리 증시에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외국인의 우리 주식 소유 비율이 2000년대 이래 가장 낮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율이 높으니까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손 생겨요. 다 떠났어요.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1989년도 우리나라 1004 할 때 미국 다우지수는 3000 겨우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2400, 5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은 36,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2,000, 3,0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은 1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2배, 3배 겨우
세 배도 안 되잖아요.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유동성이 자꾸 수축되는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이 점점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하면 환착이 생기잖아요. 국제 금융자본들 우리나라 그 저축과 우리나라 금융자본 미국으로 떠났던 거 다시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내수 살아나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